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과 성공의 숨은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이규진의 더 인터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국집 배달을 해야 한다면 과연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맨주먹으로 창업한 기업이 3번이나 망한다면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규진의 더 인터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화장실에 양변기와 욕실 제품이 가득한 이곳. 양변기에 눈을 떼지 못하고 무언가 실험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은 사용하는 화장실과 욕실에 사용하는 물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저는 층상 배관용 벽배수 양변기를 테스트하고 있고 대형 오물들을 투입해서 얼마나 양변기가 세척력이 좋은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절수 문제를 생활에 직접 활용하고자 연구개발을 지속해 100여 건의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환경 친화적 기업 와토스 코리아. 이곳을 이끌고 있는 송공석 대표는 1973년 22세 단돈 5만 원의 창업 자본금으로 남영공업사를 창립했다. 40여 년 동안 호황과 불황의 시간을 직원들과 함께 지내며 발전의 한 걸음을 가치의 가치로 회사의 입지를 굳건히 다져왔다. 오늘날 양변기뿐 아니라 욕실 관련 제품 기업을 한데 모아 화장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저희 기업은 양변기 부속품 시장 점유율 7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실 부품 분야를 선도하며 해외 진출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혈혈단신, 연고 없는 낯선 고장에서 시작해 매출 200억의 신화를 쓰고 있는 기업 와토스 코리아.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10걸음이 아닌 10사람이 한 걸음이라는 송공석 대표의 공생 경영 철학이 자리하고 있었다. 기업 경영 이념에 맞춰 한국욕실자재 산업협동조합을 출범시키고 뿌리산업협동화를 추진하며 강한 저력을 자랑하고 있다. 바깥에 있는 협력업체들이라도 우리 회사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들도 신바람이 나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의 내일을 위해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꿈꾸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타운을 건설하며 와토스의 이름을 건물 곳곳에 새겨가고 있다. 물을 아끼는 국내 유일의 기술로 환경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보다 더 성장한 내일을 사회 구성원 모두와 함께 나누는 와토스 코리아 송공석 대표. 그를 만나본다. 와토스 코리아의 송공석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토스 코리아가 한국의 히든 챔피언으로 이렇게 손꼽히는데요. 시작은 미약했어요. 1973년도에 남영공업사로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때 약관의 나이 22살이셨는데 어떻게 기업을 시작하셨는지요? 저는 이제 태어난 곳이 아주 촌이어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16살 때 직업을 찾아서 서울에 와서 첫 번째 취직했던 곳이 수세식 변기에 부속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5년 정도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일거리를 찾아서 이것저것 다 해봤죠. 뭐 말씀하신 것 같이 중국집에 가서 식기도 닦아보고 서울역 지하차도에 가서 장난감도 팔아보고 네. 뭐 고물상을 이제 고물 장사를 좀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결국은 운명적으로 제가 이제 그 옛날에 그 거래를 했던 그 회사에 놀러 갔더니 이런 제품을 좀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제가 부품을 사다 조립해서 판매하기 시작한 게 제게 창업 계기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결국은 이제 작은 공업사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요. 지금 와토스 코리아는 양변기 부속 용품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압도적인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도 했고요.
이렇게 와토스 코리아의 성공 비결, 한우물만 판 전문화 전략이라고 보면 될까요? 글쎄, 이것을 제가 이제 뭐 의도해가지고 했던 건 아닌데요. 세상이 저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변기 부속은 그때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뭔가를 해도 충분히 될 만한 그런 조건이었는데, 이게 이제 차츰차츰 커지면서 처음에는 이제 공업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혼자 자취방에서 부품을 사다 조립을 했거든요. 자취방에서 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그 상상이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잘 만나서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정착을 하는 듯 했으나 이게 이제 뭐 기획성이 없지 않습니까? 나이가 워낙 어리고 세상 물정을 모르다 보니까 이게 돈벌이가 좀 되면은 확장을 하고 그러다가 망하고 또 확장을 하면 망하고 그렇게 해서 3번 정도 했는데 한 20년 정도 하니까 이제는 좀 안 망할 수도 있겠다는 자신이 생겨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뒤로는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송 대표님은 아주 전형적인 맨손으로 시작한 자수성가형 기업가로 또 유명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씩 그 베일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 인사이트입니다. 네, 첫 번째 성공 인사이트, 꿈입니다. 송 대표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16살 때 무작정 상경하셨을 때 정말 그때 꿈이 있으셨나요? 어떠셨습니까? 네, 처음에 올라올 때는 일단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신념이 있었고요.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부터는 저희도 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얼토당토 않는 꿈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미화로 10,000부를 모아보자는 그런 황당한 꿈을 꿨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그 GDP를 지금 찾아보면은 142불이었습니다. 142불이요? 그러면은 이게 10,000부를 만들려고 보면은 70년 동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꿈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제가 하던 일을 조금씩 키워나가다 보니까 점점점 커지면서 지금은 이제 뭐 그거보다 훨씬 능가하는 꿈을 이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어렸을 때 송 대표님 너무 가난하셨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 어느 정도 가난하셨는지요? 네, 저는 이제 뭐 가정 형편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못하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왔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이제 상당히 한 4km 정도 되니까 고학년 되면 4학년 되면은 이제 오후반 있잖아요. 그럼 도시락을 싸갖고 가야 되는데 저는 졸업할 때까지 도시락을 싸고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집에 돌아오면은 또 먹을 게 있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초등학교로 졸업하고 철이 들 무렵 보니까 어머니는 행상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키우셨고 아버지는 머슴살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울로 오게 됐죠. 그렇군요. 송 대표님께서 그 항상 그 하시는 말씀이 그 흙수저도 아니었다. 흙수저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손으로 이제 창업을 하셔가지고 기업을 일구셨는데 그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어떤 꿈을 그리셨나요? 어떤 기업을 꿈꾸셨나요? 그렇게 저는 이제 내한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겠느냐. 그 인정받는 것이 이제 그 첫 번째라고 생각했는데 그 저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집은 가난해도 이제 시험을 잘 보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항상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때마다 제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비록 가난하지만 돈을 벌 때 어떻게 벌겠느냐.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어머니가 사실상 저희들을 가르치실 때에 키우실 때에 주신 교훈이 있어요. 너 분수를 알아라 하는 거 하고 남의 입도 입이니까 너 입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콩조각도 그거 말이지 콩조각도 나눠 먹으면 배가 부르다 이런 말씀하셨고 모든 것은 너 능력 범위 내에서 분수껏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 가장 이제 와 닿아서 지금까지 그걸 지키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좀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부를 좀
늦게 시작을 하셨어요. 만학도시인데요. 공학번이신데 2005년도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을 하셨는데 그 직전 연도인 2004년도에는 이제 대입 금융고시도 이렇게 보셨고요. 합격을 하셨고요. 이 공부의 꿈은 어떻게 꾸시게 됐나요?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그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 또는 아쉬움 이런 게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회사가 점점 커가면서 필요성이 느껴지잖아요. 제가 우리 회사의 그 이제 고졸 학력뿐만 아니라 대졸, 전문대졸까지 이렇게 이제 입학을 하고 그냥 입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졸업자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끌고 나가려고 하면 뭔가 좀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려면은 내가 뭔가 이게 내용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포장도 중요하겠다 생각이 돼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졸업자는 대학을 가려면은 고입검정, 대입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벼락치기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자격증을 획득을 했는데 운 좋게도 뭐 고려대학교에서 저 같은 사람을 받아줌으로써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를 다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 한 번도 결석을 안 하셨다고 또 그러던데요. 저는 이제 표가 나잖아요. 다른 학생들은 뭐 대출도 하고 뭐 그냥 선생님이 눈 감고 지나가지만 그렇죠. 내가 솔선수 수범을 보이지 않으면은 학업 분위기를 깨뜨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4학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딱 2번 결석을 해봤는데 네. 그걸 갖다 외부에서 강연 요청이 있어서 네.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딱 2번 빠져봤습니다. 실례지만 학점은 어떻게? 그건 안 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우 졸업했으니까요. 아, 그러셨군요. 그 송 대표님 저 말씀 또 전에 들어보면요. 이렇게 경영학을 공부하신 이유가 아까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경기 예측을 잘 못해서 제때 이렇게 투자할 때 못하고 그렇지 않을 때 투자를 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영학 공부하신 게 큰 도움이 경영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죠. 예. 옛날에는 단순하게 내 생각대로만 했는데 지금은 남의 얘기가 귀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참고가 되고 그걸 또 참고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영에 이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되고요. 학교에서 이제 또 이제 젊은 학생들하고 어울리면서 또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지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감동 있게 잘 들었습니다. 자, 송 대표님의 2번째 성공 인사이트 알아볼까요? 2번째 성공 인사이트는 10사람이 한 걸음입니다. 네, 송 대표님, 와토스 코리아는 협력업체들이랑 이익을 공유하는 회사,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100%, 200% 올라도 납품가를 똑같이 올리지 않는 그런 협력업체로 유명합니다. 이게 바로 함께 가자, 10사람이 한 걸음 같이 가자라고 하는 공생의 철학으로 이렇게 다 보이는데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요. 손해 아니신지요? 이게 돈을 이제 확실하게 벌기 위해서 네. 우리 제품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서 좋은 부품을 공급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그 열심히 와서 납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돈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그 우리가 필요한 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료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대금 결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판매처도 마찬가지죠. 우리한테 제품을 사다가 자기가 다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비싸게 공급하면 자기들이 비싸게 받아야 되니까 많이 못 팔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팔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은 좋은 품질은 최고라고 하고 가격은 최저 가격을 해주면은 그것이 가장 올바른 정답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팔고 오래 가기 위해서 여러 사람과 이익을 공유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실천을 하고 있고요. 우리 협력업체들은 지금 IMF 이후에는 100% 현금 결제로 하면서
그분들이 우리의 의존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좀 줄여서 이렇게 해라. 우리는 기본은 채워줄 테니까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회사를 더 키우도록 해라. 그래서 잘 되면 우리를 조금 더 도와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키워서 같이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협력업체들이나 이렇게 비즈니스 관계에서 같이 공생하고 나누는 것 외에도 그 장학금을 주신다든지 지역사회에 이렇게 사회공헌 하시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장학금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제가 이제 그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가난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경비가 없어요. 아이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반에서 딱 2사람이 못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그 수학여행 경비를 대납을 하셔가지고 저는 갔습니다. 네. 남의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내가 도움을 받고 나중에 더 큰 걸로 만들어서 돌려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그때 당시 순간적으로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사업을 하면서 조금이 안정이 될 때에 그게 생각이 나서 그걸 조금씩 이제 과거의 선생님한테 그 배웠던 철학 이거를 제가 이제 실천을 해서 갚아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 크게 하지는 않고요. 제 분수거, 제 능력거, 내가 해서 기쁠 만큼 이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라도 장성의 와토스타운 공동체 마을이면서 산업 클러스터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여기 와토스타운도 공생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저희 회사가 수도권에 있다가 지방으로 이제 이전을 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전라남도 장성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은 농촌인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일자리와 직장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리하다. 네. 그래야 출퇴근 시간을 아껴서 남은 시간에 그 자기 개발을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 사람답게 살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여유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시달린 걸 보고 아 여기는 우리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주거 문화가 단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장성 군하고 전라남도하고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농촌형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정마을이군요. 그렇습니다. 기업도 있고 주택도 있고요. 작은 규모지만 샘플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한번 갖게 됐습니다. 와토스타운이 완성이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네, 그래서 와서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살자 이런 것이 제 목표입니다. 네. 자, 다음은 성공인사이트 세 번째입니다. 네, 송 대표님. 세 번째 성공인사이트가 원칙 경영, 정도 경영이에요. 와토스 코리아가 가장 그 어려웠던 시기에 이 원칙을 끝까지 지키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어려울 때는 남이 줄 게 많은 거죠. 빚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행히 금융권 거래를 안 했기 때문에 부도를 맞는다든가 공식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갚을 걸 못 갚으면 그게 부도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저는 이제 좀 그 어머니한테 배운 것 같이 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뭐 돈을 빼돌리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안 하셨고요. 그러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다 내놓고 다 여기 있으니 당신들이 나를 믿고 좀 도와주시면은 내가 다시 제기해서 갚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차츰차츰 경기 사이클을 타잖아요. 좋아지면은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게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빚을 갚는데 빚을 먼저 해서. 갚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번 정도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남의 돈, 단돈 1원짜리 한 개 안 떼먹었다. 이렇게 자신있게 그럼 얘기할 다 수 있습니다. 갚으셨군요. 100% 다 갚고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다시 이제 그거 못지않게 도와준 거 이상 못지않게 저희가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43년 된 회사인데요. 5년 된 회사가 몇 개 있고요. 20년 넘은 회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 회사하고 인과관계를 맺으면은 서로 간에 그 사람들이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지 않으면은 계속 같이 간다. 기한이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우리 회사가 시장에 나가서 평가를 받을 만큼 품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춰주라. 스스로 노력해서 같이 가자는 것이죠. 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깐깐하기로 유명한 그런 와토스 코리아의 품질.
요 말씀도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우리 회사의 운명과 품질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책임 회피를 한다든가 제품이 잘못 나가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불편을 끼치면 앞으로는 재구매가 안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최근에도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만은 우리가 400만 원치 물건 팔아먹고 그걸 전량 다 회수를 했어요. 예. 다 회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1억 2천만 원을 요구한 거를 협상을 잘 해가지고 1,000만 원 물어줬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을 져준다. 그렇군요. 우리 제품을 마음 놓고 취급을 하시고 판매를 하셔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 외환위기가 왔을 때 직원을 한 명도 해고하지 않은 일화도 유명합니다. 그때 어떻게 그렇게 그 결단을 내리셨는지요? 그때 당시 저희 회사 총 매출이 한 32억 정도 됐는데요. 한 5억 정도로 부도를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전부 다 이제 문 닫는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은 부도 맞은 금액을 우리가 다 갚아주는 것부터 먼저 하자. 그래 놓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그걸 다 갚은 날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1년 동안은 내가 한 사람도 해고하지 않고 감봉하지 않고 퇴직금도 그대로 줄 테니 1년만 나를 믿고 기다려달라. 그리고 열심히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요. 98년에 다시 이제 외환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 2009년 때 장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우리 직원들을 모아놓고 자, 당신들 덕분에 이만큼 회사가 안정이 됐고 올해 돈을 이렇게 벌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도 연 보너스 100%도 채 안 주는, 못 주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 해 제가 처음으로 400%의 보너스를 줘봤습니다. 400%나 주셨군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어주면은 뭔가 혜택이 돌아오고 반드시 보상이 오는구나. 그래서 회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네. 청구석 대표님의 그 성공 인사이트 3가지를 다 들어봤는데요. 첫 번째 인사이트였던 꿈. 지금 송 대표님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지금은 저희 회사 이름이 와토스 코리아입니다. 네. 와토스는 WA는 물이고요. TO는 최고를 지향하고 S는 시스템, 세이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있군요. 네, 그런 뜻이 있는데 이 와토스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인이 사랑하고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글로벌 와토스가 되도록 저는 이제 되는 게 희망이고 목표입니다. 예. 요즘 그 청년들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1960년대 우리 송 대표님께서 자랐던 그 시기가 더 어려웠던, 지금보다 훨씬 더 일자리도 없었고 그리고 경기도 안 좋았을 텐데요. 요즘 그 청년들은 헬조선이라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청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성세대로서 약간 화가 납니다. 제가 1967년에 서울에 와서 첫 번째 월급이 한 달에 2,500원이었거든요. 2,500원이요. 연봉 3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이 얼마짜리를 일자리를 원하는지 난 그게 궁금해요.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지금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나 정부에서도 무슨 얘기만 하면은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그렇죠. 큰 기계 속에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지만 작은 부품, 나사 하나라도 자기 역할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로 구분을 합니까? 네. 저는 이제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제가 5만 원 갖고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그러면은 5만 원짜리 시작했으면은 지금은 저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로 생각대로 사고방식으로 따지면은 지구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청년 실업자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본질적인 가치를 알고 있느냐. 네. 연봉 2,500만 원이면은 그럼 얼마짜리 되겠습니까? 요즘 은행에 예금을 해가지고 2,500만 원 이자를 받으려고 하면은 최소 20억 이상을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는 동시에 연봉 2천만 원 받으면은 그 사람의 가치는 20억짜리가 된 거예요.
왜 일자리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네. 작게 시장에서 크게 키워나가는 것도 크게 해가지고 망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더 즐겁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유능한 중소기업에 입사를 해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기술을 배워서 본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는 내가 기술 사관 학교를 다닌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본인들한테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송 대표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꿈을 잃지 않았던 청년. 번 돈을 같이 나눴으며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 철학 있는 기업가. 와토스 코리아의 송공석 대표가 걸어온 길을 들여다보면 험난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해안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규진의 더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특별한 인생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